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텐데요.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 계시고,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셀트리온 홀딩스가 뭐 상장이 된다는 이유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지나갔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분식회계 리스크. 네, 보시면은 분식회계 이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뭐가 남았냐면 이제 합병 이슈가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은 뭐 재고 자산이 쌓여 있고 합병되면 어떻게 되냐 이랬는데 시나리오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서정진 명예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셀트리온 이렇게 셀트리온 홀딩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셀엘 홀.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지분이 100%입니다. 이렇게 이 비상장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아래가 이제 셀트리온, 여기가 셀헬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셀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100기고요. 여기가 한 27, 여기가 24, 그리고 여기가 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정진 명예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셀제 이렇게 지금 지배구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두 단계 걸쳐서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얘를 합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로 바꿉니다. 이걸 이제 합병을 하나 하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정진 명예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 지배구조를 갖고 있고,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그 밑에 55%를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갖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정진 명예회장과 셀엘의 관계는 한 11%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 하냐면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해 이제 종료가 돼요. 올해 이제 이게 종료가 되면서 지주회사, 그러니까 올해니까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뭐 양도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건 지배구조를 좀 적은 금액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합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죠? 그러면 셀제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지배구조하고, 그 다음에 셀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없어지죠. 요게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과연 뭐가 유리할까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이걸 합병을 할 수 있을지가 모르겠어요. 다 주주분들이 반대할 수 있겠지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득입니다. 셀트리온보다. 그래서 만약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보유하고 있다면, 저 같으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유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부채가 높고 재고자산이 많고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으면은 오히려 이득이 되겠죠. 지분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 셀트리온과 결국에는 셀트리온 제약도 나중에 어떻게 되면 합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셀트리온.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흡수되는 게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통합의 단계를 거치지 않을까라는 것이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상태에서 되게 되면은 합병을 할 때 과연 이제 이걸 주주분들이 동의를 해주냐, 이게 문제고, 합병 비율이 가장 문제죠. 그래서
합병 비율이 가장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두 가지 맹점이 있어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비상장이잖아요. 비상장. 셀트리온 홀딩스가 비상장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합병 비율에 대해서 룰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셀트리온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그 셀트리온 지분의 시총이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 시총. 요게 보시면 순자산 가치로 이제 합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사실상 셀트리온 1, 그 다음에 셀헬 2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정진 회장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좀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그 서정진 회장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비율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고 있었을 때 좀 더 유리하게 우리가 주주분들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병을 한다는 것은 뭐 이게 주주분들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건데,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은 뭐 이겁니다. 셀트리온 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 추가 매수가 있어요. 그죠? 장내 매수를 합니다. 그게 작년 4월부터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냐면 뭘 봐야 되냐면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주식을 70억 원어치를 삽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주주가 매입한 단가를 좀 봐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어쨌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주도할 수 있는 명예회장의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그러면은 셀트리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합병에 대한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고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 이슈가 있죠.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이오 시장이 있잖아요. 바이오 시장이 있고, 일반 의약품, 케미컬 시장이 있습니다. 생화학이죠. 생화학입니다. 그래서 뭐 페니실린을 만들던가, 뭐 아스피린을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바이오랑 다르죠. 근데 센티뇰 같은 경우에는 90%가 이제 바이오예요. 그죠? 10%가 케미칼입니다. 근데 시장 자체는 이게 제일 큽니다. 이걸 이제 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거 이제 할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이고, 그래서 이제 합병이 되면은 지금보다는 나아진 환경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합병을 한다는 것은 리스크 해소다. 가장 큰 리스크 해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은 셀트리온 안 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잘 갖고 있다 보면은 합병 비율이 맞춰지겠죠. 근데 그 합병의 시점에 임박해서 왔을 때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때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갖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주가가 계속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셀트리온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반 나눠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더 좋은 거는 셀트리온 1, 헬스케어 2 이렇게 갖고 계세요. 이게 가장 저는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은 지금 힘든 시장에서 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건 세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 내용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도 댓글 달아주시면은 많은 참고가 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